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7부 어둠의 땅. 성님 말대로 영산강을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로 알고 계산을 우레메로 생각하고 살라요. 잘 생각했다. 그래야 우리도 죽어서 영산강이나 계산이 될 수 있단다. 개동이는 우아미가 생각을 바꾼 것이 기특하여 팔에 힘을 모아 손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 주었다. 개동이 생각에 그 자신은 몰라도 우아미만은 앞으로 영산강과 계산을 자기의 몸으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해야만 영산강변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개동이 자신은 그렇게 될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부터는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그 때문에 개동이는 우아미만이라도 영산강물이 메말라 붙을 때까지 새끼 내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살아주기를 바랐다. 물뚝을 타고 영산포에 당도한 그들은 곧장 선창으로 나갔다. 영포환이 발행하려면 아직 1시간쯤 여유가 있었다. 우아미는 그만 돌아가거라. 성수씨 꼭 몸 조심하시고 빨리 오시오. 안 그래도 성님이 아기는 꼭 새끼 내에서 낳아야 한다고 하사니께 곧 돌아와야겠지요. 아기를 여기 와서 낳아야 새끼 내 사람이 된다고 절했사니께. 개동이 처가 개동이를 향해 밉지 않게 눈을 흘기며 말하였다. 하몬 그래야지라오잉. 그래야 내 조카도 영산강 사람이 되지라오잉. 그것은 성님 말이 100번 맞는구만이라오. 우아미가 큰 소리로 만족스럽게 웃었다. 개동이와 그의 처도 소리 없이 희끔 햇살처럼 웃었다. 영산강에 햇살이 퍼지자 영포환을 타기 위한 손님들이 하나둘 선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영포환 뱃손님들은 양복쟁이들이 많았고 일본 사람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곡물들이 가득가득 실려 나갔지만 여름에는 오가는 사람들만이 배를 이용하였다. 뙤약볕 아래 선창에서 배를 기다리던 개동은 탱크바지 차림에도 도리우찌를 깊숙이 눌러쓰고 천천히 선창으로 내려오고 있는 양만석이와 마주쳤다. 만석이는 개동이를 발견하자 약간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목포 가십니까? 개동이를 대하는 만석이가 여느 때와는 달리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듯 했다. 개동이는 만석이가 그에게 무슨 말인가 할 것처럼 주춤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잠시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만석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나치려다가 얼핏 걸음을 멈추고는 방학이라서 집에 가시는구만요 하며 고개까지 가볍게 끄덕였다. 평소 그답지 않게 한결 부드러운 말투였다. 양주사도 목포에 가시오? 개동이는 양주사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예, 우리 소장님 친척 되시는 분이 조선에 나오신다기에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요. 헌데 장 선생은 유달정에 쭉 있겠지요? 그럴 거요. 그렇다면 목포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겠구려. 양만석은 이내 개동이 앞을 지나쳤다. 개동이는 한동안 양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양만석이가 자신과 같은 핏줄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양만석을 대하는 개동이의 마음은 참으로 야릇했다. 연민의 정을 느끼는가 하면 죽지 않을 정도로 후려 패주고 싶기도 했다. 어쩔 때는 목에 큰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기도 했다. 기가 꺾인 양만석을 보자 기분이 묘했다. 성님, 저 사람이 어찌 저런다유? 양만석이가 전 같지 않게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자 우아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이상하냐? 전에는 성님을 보면은 새벽 호랭이 개보듯 하던디 오늘은 안 그런구만이라오? 글쎄다, 나도 모르겠구나. 개동이는 우아미에게 양만석이가 그의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다. 개동이와 만석은 영포한 선실에 마주보고 앉았다. 이따금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 어색하게 웃었다. 영포환이 몽탄에서 잠시 멈추고 손님을 실을 때였다. 양만석이가 개동이 옆에 와서 앉으며 권련을 권했다. 개동이가 사양하지 않고 권련을 받자 양만석이 성냥불을 그었다.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다니. 양만석은 개동이의 권련에 불을 붙여주고 나서 연기를 푸 내뿜으며 말했다. 언제 돌아오시려? 이번에는 개동이 쪽에서 물었다. 모레쯤 목포에서 이틀 밤을 쉬게 되니까 어쩌면 유달정이 찾아갈지도 모르겠소. 오시면 나를 찾아주겠소? 그러지요. 장 선생 모친께서도 저를 홀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요. 우리 어머님을 아시오? 장 선생 춘부장 장례 때 영상포에서 배웠답니다. 아, 그랬어요. 개동은 어머니로부터 양만석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영포와는 어느덧 산자락 물구비를 휘어돌아 바다처럼 강폭이 넓은 명산 앞에 이르렀다. 비릿한 갯바람이 콧끝을 간지리자 개동이는 사막도 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큰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짭짤한 갯내음이 좋았다. 영포안에서 내린 장계동은 양만석이와 헤어진 후 가방을 들고 서서 선창거리를 휘둘러 보았다. 선창거리는 전보다 훨씬 벅신거렸다. 바다에는 곡식을 실어내가는 철이 아닌데도 큰 화물선과 고깃배들이 여러 척 정박에 있었고 부두에는 땡볕 속인데도 수많은 등짐꾼들이 떼를 지어 바쁘게 움직였다. 어물전도 더 생겼고 양철 지붕의 일본 집들도 여러 채 들어서 선창거리가 한눈에 꽉 찼다. 목포 선창거리는 확실히 영산포 선창거리와는 달랐다. 바다에 떠있는 큰 화물선들도 그렇거니와 넓게 트인 길 양편에 줄디어 늘어선 양철 지붕의 일본집 점포마다 온갖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양복쟁이들이 많았다. 개동이는 선창에서 인력거를 타고 유달정으로 향했다. 배에서 내려 집까지 걷자면 담배 한 대 참도 안 걸리는 지척간이었으나 개동이는 아내를 생각해서 함께 인력거를 탔다. 저 유달정 막내 서방님이시지요? 개동이 내외가 인력거에 오르자 턱수염 많은 중년 인력거꾼이 개동이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렇소만 어찌하시오?
예, 지가 유달정에 손님을 많이 모셨으니까요. 서방님께서는 시방 영산포에서 훈도질을 하시지요? 인력거구는 개동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인력거구는 유달정을 향해 건장한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뛰면서도 영산포에서 살기가 어떠하며 영산강에 홍수가 지면 온들이 옴실하게 물에 잠긴다는데 얼마나 무서우냐는 등 이것저것 물었다. 고향이 혹시 그쪽이 아니오? 개동이는 인력거군이 영산포와 영산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물었다. 내 고향이 바로 영산포라오. 목포가 개항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무곡선을 타고 나왔지요. 그렇다면 새끼네를 아시겠구만요. 하다마다요. 본디 새끼네는 중앙만 있었는디 종들이 풀려 나오면서 마을이 되었다오. 새끼네 사람들도 아시겠네요. 그렇고 말고요. 한때는 새끼네 사람들과 선창 등짐꾼 노릇을 했는데요. 인력거군의 말에 개동이는 그가 필시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새끼네 사람 누구를 아시오? 개동이는 인력거군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력거군은 한동안 말없이 인력거를 끌더니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등짐꾼 일을 함께했던 새끼네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 중에서도 얼굴뱅이 장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우. 개동이는 인력거군의 입에서 아버지 이름이 튀어나오자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설레기 시작했다. 그는 인력거에서 내려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양진사 댁에서 도망쳤던 젊은 시절, 그리고 새끼네의 털을 잡고 땅을 일구던 때며 갑오 난리로 목포에 나가서 등짐꾼 일을 했던 시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아버지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더했다. 그는 큰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큰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울음부터 쏟았기 때문이다. 얼굴뱅이라는 분을 왜 못 잊으시죠?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오. 목숨을요? 선창에 있는 미국 창고에서 쌀을 훔치다가 붙잡혔을 적에 웅부라는 사람이 구해주었답니다. 그때 웅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야쿠자들한테 죽고 말았을게요. 근데 그 얼굴뱅이 장웅부, 그 사람 고향 새끼네로 돌아간 지가 오래되었는디 어찌 사는가 모르겠시다. 내 형편이 바늘귀만큼만 뚫려도 새끼네 한번 찾아가서 말로라도 은혜 갚음을 해야 하는 건디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삽니다. 인력거군의 이야기를 듣고도 개동이는 장웅보가 아버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인력거군의 놀라는 얼굴을 보기가 싫었고 더구나 그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학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새끼네에 가서 웅부라는 사람 한번 만나주시오. 그 사람 만나서 내 말 좀 전해주시오. 오늘 인력거 싹은 안 바꿨소. 인력거군이 얼핏 개동이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말은 꼭 전해주겠소. 인력거군은 땀을 흘리고 숨을 헉헉대면서 싸전 앞을 지나 요달정에 이르렀다.
개동이는 인력거 싹을 셈하기 위해 호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냈다. 이러시면 안 되는구만요. 자, 어서 받으시오. 개동이는 인력거 싹을 억지로 인력거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인력거꾼은 마지못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인력거에서 가방을 내려들고 유달정 안으로 들어섰다. 개동이 내외가 유달정 안으로 들어서자 일하는 사람들이 서방님 오신다고 안방 쪽에 내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개동이는 우선 중놈이 달근이를 불러 인력거꾼에게 탁주 한 잔 대접하라 이르고 안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어머니가 당장 버선발로 방에서 뛰어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토마루에 설 때까지도 안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안 계시느냐? 개동이는 가방을 들고 따라온 중놈이에게 물었다. 마님 안에 계시는구만요. 중놈이 달근이는 그러면서 안방 쪽에 목을 빼고 마님! 개동이 서방님 오셨구만요. 하고 소리쳤다. 어서 들어오거라. 한참 후에야 안방에서 어머니의 담담하고도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개동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미루어 심기가 편치 않음을 짐작하였다. 개동이가 그의 처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경대 앞에 편안하게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들 왔습니다. 개동이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제야 어머니가 경대 앞에서 돌아앉았다. 개동이 내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그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긴장했다.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요. 큰어머님께서 방학 동안 집에 가 있다 오라고 하셨구만요. 개동이는 어머니의 안색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입을 열었다. 큰어머니라니. 내 큰어머니가 누군디? 개동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한동안 멀뚱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설마 새끼네 큰어머니에 대해서 역정을 내고 있으리라는 생각하지 않았다. 큰어머니가 누구냐니요? 개동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그분은 내 큰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시다. 한참이나 있다가 개동이 어머니가 말했다. 그제야 개동이는 어머니의 속내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이해하게 된 개동이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빙긋이 웃었다. 내 집은 새끼네가 아니더냐. 내가 내 핏줄을 찾아서 한사코 영산강 따라간 것은 새끼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그런 네 입에서 큰어머니란 말이 나오다니. 개동이 어머니는 큰 소리로 아들을 나무람하였다. 어머니 뜻을 알겠습니다요. 허나 지금까지 새끼네 어머니를 큰어머니라고 불러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러드려라. 그러고 여기 오래 있지 말고 그냥 새끼네로 돌아가거라. 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가 얼마나 허퉁해 하시겠냐. 너는 어차피 새끼네 장씨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 여기가 네 집이려니 하는 생각은 버리거라. 그래서 네가 새끼네 장씨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내일 네 처가에 들러 인사나 올리고 그냥 새끼네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개동이는 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어머니 말대로 당장 새끼네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고단할 텐디 어서 가서 쉬거라. 별채에 방을 치워놨은게. 개동이는 어머니가 어쩐지 그에게 일부러 냉랭하게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새끼네에서 식구들이며 학교 생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고, 목포를 떠나 있는 동안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개동이와 한사코 얼굴 맞대기를 회피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죄어들었다. 어머니,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구만요. 개동이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큰 소리로 말했다. 개동이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머니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았다. 너그 큰 성도 아들을 낳았다더라. 개동이 어머니는 개동이 처가 아기를 가졌다는데도 별로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시퉁하게 대했다. 참, 형님들께서는 그동안 댕기러 왔던가요? 개동은 성씨가 다른 두 형제들이 그간이라도 목포에 다녀갔는가 싶어 물었다. 그가 새끼네에 가 있는 동안 형님들이라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놈들 말은 꺼내지도 말어. 저그들 배아지 따따하던디 애미 생각할 여유가 있을라디야. 어머니는 여전히 배배 꼬인 말투였다. 경성에 가 있는 두 형님들이 오랫동안 목포에 내려오지 않고 있음을 짐작했다. 개동이 생각에 성이 다른 두 형들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와 별로 살갑게 지내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았다. 두 형은 개동이가 그들과 같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개동이와 어머니를 그들 울타리 밖 사람처럼 대하였다. 종당에 두 형들은 어머니로부터 멀리 떠나고 말았다. 개동이 생각에 결국 어머니는 그 자신 때문에 두 아들과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들이 다녀간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 별채 가서 쉬거라. 어머니가 벌컥 화난 목소리로 내질렀다. 그럼 어머님, 우리는 별채에 가서 잠시 쉬겠습니다. 개동이는 아내에게 일어서라는 눈짓을 보내고 나서 측은한 눈빛으로 맥이 빠진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쉬고 내일 일찍 처가에 가봐야지. 기실 마금례는 아들 며느리와 몇 날 며칠이라도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오랜만에 집에 온 개동이한테 일부러 쌀쌀맞게 대했다. 개동이는 별채로 건너갔다. 별채 조붓한 뜰에는 닭뼈처럼 빨간 맨드라미가 그늘 속에서 꽃대궁을 가볍게 흔들어댔다. 5년 이상을 살아온 집이었는데도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꿈속에서 한번 스쳐보았던 곳처럼 생소했다. 개동이가 목포를 떠나기 전 아내를 맞아들였던 별채. 그의 방은 동백꽃무늬 벽지로 산뜻하게 도배되어 있었다. 방 아랫목에는 깨끗한 새 인조 비단 이부자리가 베개와 함께 개켜져 그들 부부를 맞아주었다. 개동이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도배를 하고 새 이부자리를 마련해 놓는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방학이 되면 아들 내외가 집에 올 줄 알고 도배를 해놓고 기다렸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당장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냉갈령을 부리는 것은 결코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튿날은 파도와 바람이 아침을 열어주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개동이는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 부서질 무렵에야 눈을 떴다. 햇살이 혀를 널름거리며 방바닥을 핥아댔다. 개동이는 늦잠을 잔 것이다. 옆자리를 보았으나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누워있는 방이 객방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요달정이 그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 맞다나 이제 요달정은 개동이의 집이 아닌지도 몰랐다. 개동이는 영상강변 새끼네가 그리워지기까지 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개동이는 방문을 걷어차듯 하고 별당을 나갔다. 별당 앞 접시 감나무 가지에 앉아서 제잘거리던 참새들이 후두두 날개를 치며 지붕 너머로 날아갔다. 하늘에는 구름 조각 하나 없이 맑았으며 유리창같이 해맑은 그 하늘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꽂혀 내리고 있었다. 개동이는 한동안 우두커니 별당 토마루에 서서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져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쩐지 하늘까지도 낯설어 보였다. 개동이가 별당 토마루에 서 있는 동안 그의 처가 노떼야의 소샘물을 떠가지고 왔다. 어머님께서 장 보러 가시면서 서둘러 조반을 먹고 친정부터 댕겨오라고 당부하시더만요. 개동이 처는 소샘물이 넘실거리는 노떼야를 맨드라미가 하늘거리는 화단 옆에 놓고 남편을 보았다. 장인 장모께서는 또 우리더러 목포에 살라고 하실 텐데. 개동이는 아내의 속내를 헤아리고 싶어 넌지시 떠보았다. 처가에 가면 또 장인 장모께서 딸 하나 있는 것 멀리 보내고 싶지 않으니 목포에서 함께 살자고 욱대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또 그러시면 아버님 어머님도 새끼네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할걸요. 그래야 딴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자식이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멀리 떼어놓고 싶지 않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영산포에 오셔서 살면 되잖아요. 당신 새끼네가 그렇게도 좋아? 개동이는 그렇게 묻고 나서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영산강이 좋은가? 사람들이 좋아요. 개동이는 아내의 말에 싱긋이 웃음을 삼켰다. 영산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새끼네 사람들이 좋다는 말이 더 듣기에 좋았다. 개동이 내외는 서둘러 조반을 먹고 집을 나섰다. 개동이의 처가는 유달산 동쪽 기스락 아래에 있어 유달정에서 가까웠다. 개동이는 인력거를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그의 처가 한사코 걸어가고 싶다면서 양산을 펴들고 앞장서서 걸었다. 개동이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봉송하게 부른 아내의 배를 그윽한 눈으로 여러 차례 다독거려 보았다. 생명을 잉태한 아내가 더없이 소중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당신 보기 참 좋소. 개동이가 한박 웃는 얼굴로 아내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생명을 잉태한 아내가 꽃보다 아름답고 보름달보다 더 소담스러웠다. 개동이는 오달진 눈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계속 쓰다듬어 보며 걷다가 고깃간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섰다. 뭐 고기 떠가지고 가시려고요? 여기가 오동년의 고깃간이요. 언제 차분하게 한번 찾아오려고 했었지만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잠시 들러서 오동년아 만나고 갑시다. 개동이는 아내에게 말하고 고깃간 문을 열었다.
오동예의 남편 황서방은 보이지 않고 낯선 젊은이가 좌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삐그덕 판자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섰다. 여기가 황신의 고깃간 맞소? 왜 그러슈? 나는 영산포에서 왔는데 고깃간 주인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러요. 바깥 주인은 안 계시구만요. 안 주인은 계시겠죠. 개동은 황서방이 고깃간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장례 때 새끼 내왔던 오동예의 말로는 요즘악 황서방은 첩을 얻어 살림까지 차려주고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는 의병이 되겠다고 새끼 내와서 우아미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목포로 돌아가 버리더니 이번에는 또 첩질이라니. 개동이는 황서방의 사람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고깃간 젊은이가 안채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오동예와 함께 나타났다. 오라버님! 오동예가 고깃간으로 들어서다 개동이를 발견하고는 우르르 내달랐다. 개동이가 보기에 오동예의 얼굴이 전보다 더 상한 것 같았다. 필시 황서방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성님도 오셨지라오? 참 시방 밖에 와 있다. 들어오시지 않고. 그러면서 오동예는 고깃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개동이의 처와 함께 들어왔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새끼내로 가기 전에 다시 오마. 지한테 오셔갖고 그냥 가시다니 말이 되는 거라오? 오동예는 두 팔로 개동이의 팔을 붙잡고 고깃간에서 안채로 나 있는 덧문 쪽으로 잡아 끌었다. 그래도 개동이는 고개를 흔들고 손사래를 쳤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다시 오마. 아니라오. 시아버님도 안 계시는구만이라오. 오동예가 그렇게 말하며 끌어당기는 바람에 개동이는 하는 수 없이 덧문 안으로 들어섰다. 개동이 내외는 오동예한테 이끌려 안채로 들어갔다. 마침 마루에서 오동예의 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오동예는 다급하게 아이들을 불러 개동이 내외에게 인사를 시켰다. 이놈들이 아주 끌방망이 같구나. 그 사이 개동이와 그의 처는 오동예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고깃간을 하여 돈을 잘 버는지 방안 등물이 그만하면 넉넉해 보였다. 개동이 내외는 한동안 방안 등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참 어머님은 잘 계시다. 장례를 치른 뒤 한동안은 달마다 아버님 묘에서 사시다시피 하셨는데 요새는 괜찮으시다. 성님, 애기 가졌셨구만이라오. 오메, 잘했어라오. 오동네는 개동이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동이 아내 옆에 앉아 싱긋싱긋 웃으며 말했다. 누구보담도 새끼네 어머님이 좋아하신단다. 성님, 지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주시오. 그래서 우리 엄매가 손주한테 푸접으라고 살지라오. 오동예의 말에 개동이 아내는 미소만 날렸다. 우함이도 잘 있지라오. 나 여기 있을 때 목포에 한번 온다고 하더라. 우함이가 목포에 온다구라? 개동이는 좋아하는 오동예의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우아미의 어머니가 새끼 내에 돌아와서 죽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개똥이는 한참 동안이나 오동예의 까칠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동네의 얼굴이 너무 상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황서방 때문에 너무 속 끓이지 말거라. 새끼들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만한 재산에 자식들이 있겠다. 무엇이 걱정이냐. 황서방이 시방 외도를 한다마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 황서방 심성이 착하더라. 마음 착한 사내들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버리지 않는 법이다. 황서방이 저러는 것도 한때니께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살아야 혀. 개동이는 긴 말로 오동예를 다독거려 주었다. 나는 암시랑 아니라우. 뭐 새끼네 어매가 걱정이구만이라우. 새끼네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와 뭐 우어미가 있지 않냐. 앞으로도 내가 어머님을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거라. 오라버니하고 성님만 믿겠으라우. 걱정 마셔요. 우리가 잘 모실 것이로구만이라우. 개동이 아내는 진심으로 말했다. 개동이 내외는 오동예가 점심을 들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는 것을 우아미가 오면 다시 들르겠다고 하고 고깃간을 나왔다. 오동예는 삼거리까지 따라 나오며 새끼네로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오라고 다짐을 받고서야 돌아섰다. 개동이는 오동예를 만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태양은 상투머리 위에 덩그렇게 솟아 훅훅 뜨거운 김을 뿜어댔다. 개동이는 다시 삼거리 모퉁이 조금 지나서 선창으로 연결된 큰 길 어귀에 있는 소금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보았다. 나 잠깐 소금점에 좀 들렀다 오겠으니 여기서 기다려 주시오. 개동이는 아무래도 염죽은 아저씨네 소금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몬 집으로 갈게요. 인사만 하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개동이는 명령하듯 거칠게 말하고 소금점 안으로 들어섰다. 소금점 마루에 걸터 앉아서 곰방대를 빨고 있던 염주근이 개동이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섰다. 장계동 선상님이 아닌감. 염주근은 곰방대를 마루에 놓고 일어서더니 개동이의 손을 잡고 거칠게 한바탕 흔들어댄 후에 그를 끌어 마루에 앉혔다. 아저씨, 이제 다시 새끼네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는가요? 마루에 앉기에 바쁘게 개동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라도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대신 땅을 지키며 살아주었으면 싶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그러셨구만요. 옛 친구들 고향에 모두 불러와서 다시 땅을 일구겠다고 말입니다. 에휴, 뭐 웅모가 없는 새끼네로 뭐더러 다시 돌아가. 인자 늦었어. 판쇠랑 덕칠이도 웅부 없는 새끼네는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하더라. 그러고 우리야 이제 다 늙어서 고향에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겨. 대신에 내가 갔은 게 너한테 새끼네를 맡기고 싶구나. 내 아버지도 내가 돌아와서 맘 편히 저 세상으로 갔을게요. 개동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염죽은 아저씨는 이미 고향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고향을 버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었다. 여름방학을 맞은 개동이는 5달 만에 목포 집에 갔다가 닷새를 넘기지 못하고 새끼네로 돌아오고 말았다. 목포에 가 있는 동안 이상하게도 심신이 고달프고 정신까지도 황량해지는 듯 하였다. 어머니마저 빨리 돌아가라고 성화여서 하루도 마음 편히 머무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예상했던 대로 처가 식구들이 한사코 목포에 나와서 살라고 보채는 바람에 서둘러 새끼네로 돌아와 버렸다. 개동이는 목포에서 영포안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영산포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만든 고양 새끼네를 온몸으로 떠매고 있는 것 같은 버거움을 느꼈다. 아버지의 옛 친구들마저 버린 고향을 개동이 혼자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했다. 휴, 아휴, 이제 살겠네. 영포안에서 내려 영산포 땅을 디디며 개동이 처가 말했다. 일찍 돌아오기를 잘했구만. 개동이는 아내에게서 큰 보퉁이를 받아들고 선창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개동이 내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움막의 처마 밑 그늘에서 낫을 갈고 있던 우아미가 벌떡 일어섰다. 아니, 성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라오? 나 내일 목포에 가려고 했는데. 목포에는 내가 언제고 데리고 가마. 헌디 큰어머니는 집에 계시냐? 성님이 목포에 가신 뒤부터는 뻐끔도 안 오시고 누워만 계시는구만이라오. 어디가 아프신 모양인데. 또 계산에 올라가셨다냐? 아니구먼이라오. 우아미 말대로 개동이 내외가 큰 방으로 들어서자 큰어머니는 얼굴을 계산 쪽으로 두르고 모로 누워 있다가 방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더니 개동이 내외를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들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일어나 앉았을 터인데 어쩐지 심신의 기력이 빠진 채 반가워하는 기색조차 발견하기 어려웠다. 어머님,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개동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였다. 쌀분이는 개동이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잘못 들은 것이나 아닌가 하고 싶은 얼굴로 한동안 개동이 내외를 번갈아 보았다. 오랜만에 집에 갔으니까 아버지 옆에 좀 오래 있다가 오제. 쌀분이는 여전히 맥 빠진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가 저희 집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개동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이번에는 개동이 아내가 물었다. 괜찮기는 그냥 삭신이 좀. 어머님, 더위 잡수신 거 아니에요? 개동이 아내는 그렇게 묻고 나서 조심스럽게 쌀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잘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어머니 너무 쇠약해지셨구만요. 어머님, 아침도 점심도 안 드셨죠? 진주를 안 드시니까 이렇게 쇠약해지시지요. 지가 냉큼 고깃국 끓여서 저녁 지어 올릴 테니 누워 계셔요. 그러면서 개동이 아내는 서둘러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문을 열었다. 개동이 처말대로 쌀분이는 요즘아 거의 식음을 패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아이, 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디. 개동이가 아내를 따라 큰 방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쌀분이 쪽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무슨 일인데요? 개동이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나 말이다. 네, 어서 말씀하셔요. 나 말인디. 쌀분이는 입을 열기는 하였으나 말을 못하고 개동이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 사이 부엌에서는 개동이 아내가 이른 저녁을 짓느라 덤벙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시는 거요? 개동이는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무슨 곡절이 있기에 이렇듯 말을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나
새끼네에서 못 살겠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던 쌀분이가 뚜벅 입을 열었다. 예? 새끼네에서 못 사시겠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개동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되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새끼네를 떠나서 목포에 가서 살고 싶은디 목포에는 오동네도 있은께. 쌀분이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푸념처럼 말하면서 무릎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눈을 들지 않았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요? 어찌 새끼네에서 못 사시겠다고 하시는지요? 새끼네에 제가 있는데 왜 떠나고 싶다고 하십니까? 개동이가 어머니 곁으로 바투 다가앉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거듭 물었다. 그제서야 쌀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개동이를 마주보았다. 개동이는 새끼네 사람이 아니여. 언제고 훌쩍 여기를 떠나버릴 건디 언제까지나 새끼네에 붙어 살 개동이가 아닌겨. 아닙니다요. 저는 새끼네 사람입니다요. 바로 제 고향이 새끼네입니다요. 그러고 새끼네 어머님이 저의 어머님이시구먼요. 저희 내외는 새끼네를 떠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실 것입니다요. 어머님, 제 말을 믿으셔요. 쌀분이는 말없이 한참 동안 개동이의 얼굴만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개동이 내 애매는 목포에 계시는디. 아니로구만요. 제가 새끼네 사람이니께 지 어머니는 바로 새끼네에 계시는구만요. 제 말을 믿으시라니까요. 참말로? 그 사이 쌀분이의 눈이 크렁하게 젖었다. 그녀는 개동이의 손을 덥석 부다안고 크렁한 눈으로 개동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무슨 말인가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참말이지. 참말로 새끼네에서 나랑 함끈에 살겄지.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목포에 나가 살 줄만 알았단께. 너희들이 목포에 간 뒤에 어쩐지 집안이 흉음시로 내 맴이 얄궂게도 쓰렁하더란 말이다. 그럼시로 너희들이 목포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단게. 설사 돌아온다 해도 곧 되짚어 목포로 돌아가 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구먼. 너희들이 없으면은 나 혼자 어떻게 새끼네에 살겄냐. 쌀분이는 개동이 내외가 새끼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개동이 내외가 잠시 목포에 가 있는 사이에 끈 떨어진 망석중이 모양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적막강산이었다. 남편 웅보만 살아있었던들 그렇듯 삶이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녀 생각에 정말로 개동이 내외가 목포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었다.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쉬 다시 돌아갈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남편을 잃고 죽고 싶을 만큼 허전한 마음을 개동이 내외한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만일 그들마저 떠나버린다면 적막한 새끼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 눈앞이 아뜩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요즘하겐 꿈마다 남편이 나타나서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리는 터라 개동이 내외마저 그녀 곁을 떠나고 만다면 그녀 또한 새끼네를 떠나리라 작심하였던 것이다. 저희들이 목포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님께서 매우 고단하셨던 모양이로군요. 하지만 우아미가 있지 않아요. 우아미?
그놈은 안저까지도 지 엄의 생각뿐이요. 그러고 밤낮 목포 타령이었단께. 요번에 보니께 우암이 그놈 장계만 가면 언제고 내 곁을 떠날 놈인 것 같아. 하기야 내 지사 지내줄 놈이 아닌께 상관없지. 내 지사 지내줄 사람은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쌀분이가 개동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암이도 저도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요. 개동이는 그렇게 다짐을 주어 말하고 목포에서 만났던 오동예의 이야기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쌀분이는 오동예의 소식을 듣자 이내 얼굴이 밝아졌다. 개동이가 오동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희끔희끔 웃음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개동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완연히 누그러져서야 옷을 갈아입기 위해 건넌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서둘러 돌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며칠만 그들이 더 목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머니는 필시 병을 얻어 자리 보전을 하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쌀분이는 개동이 처가 끓여준 고깃국에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참새 때보다 먼저 일어나서 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물꼬를 보기 위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토마루에 내려선 우아미가 이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건넌방 토마루로 달려가서 다급하게 개동이를 불렀다. 성님, 그놈애가 시방 뭔 일이던가요? 암만 해도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구더라요. 개동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자 우아미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는 큰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개동이는 어머니를 보고 싱긋이 웃을 따름이었다. 그의 생각에 어머니는 이제 완연히 기력을 되찾은 듯 싶어 한껏 마음이 놓였다. 어머님께서 옛날에도 기분이 좋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쓴 적이 있지야? 개동이가 푸실푸실 웃으며 물었다. 아니라오. 그놈애가 새벽에 마당을 쓰는 것은 처음이구먼이라오. 아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미처 못 봐서 그렇지. 개동이는 한동안 창문을 열고 얼굴만 뾰꼼히 내민 채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핏 우아미를 보며 아참, 내 색식감 봐놓고 왔다 하였다. 예? 색식감이라뇨? 나중에 얘기해주마. 개동이는 웃으면서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개동이는 목포에 가서 우아미 색식감을 점 찍어 놓고 왔다. 염죽은 아저씨의 막내딸이었다. 그가 염죽은 아저씨의 소금점에 갔을 때 냉수를 떠다준 몸집이 투실하고 얼굴이 곱상한 염죽은 아저씨네 막내딸을 보는 순간 우아미 색식감으로 점을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짜고짜로 염죽은 아저씨에게 그의 딸을 우아미의 색식감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염죽은 아저씨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뜸 그래요? 언제 데려갈란가? 내 대신 우리 옥님이를 새끼네로 시집 보내는 것도 괜찮지. 옹부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아했을 것인디 하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였던 것이다. 개동이는 염죽은 아저씨한테 가을 거지가 끝나는 대로 나를 받아서 옥님이를 데려가겠다고 약조를 하였다. 염죽은 아저씨는 개동이한테 언제라도 딸을 데려가라고 하면서 딸을 데려가기 전에 우아미를 한번 목포에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아미 아버지의 소식을 조심스럽게 묻던 것이었다.
개동이가 작은아버지의 소식을 모른다고 하자 그는 대불이 그 사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닌께 언제 그 죽기 전에 새끼네로 돌아올 게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